제가 딱히 막 전부터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제 뇌리에 딱 스치더라고요. 나는 여기 있으면 그냥 떠밀려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정적인 이유는 내신?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생기고 없애고 다시 해보자, 다시. 학교를 다니는 게 저한테는 조금 시간 낭비라고 느껴졌어요. 이럴 바엔 그냥 자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 재학 중인 박준우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2 때 여름 때 되니까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없더라고요. 거의 일단 수도권에도 없고 지방 국립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성적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고3 때 노력을 하더라도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수시 등급하고 모의고사 등급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차라리 정시로 모든 걸 거는 게 낫겠다를 해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퇴를 한 이유가 내신이 안 나와서 자퇴한 거였는데, 내신은 1년 내내 신경을 써야 돼요.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아주 잘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단 말이에요. 왜냐, 고2 때 말이나 3학년 되면 다들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시간만 낭비할 바에는 정시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시를 이제 100% 선언했다는 것은 수시로 갈 생각이 없거나 뭐 수시가 안 되거나 그런 건데, 정시하는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냥 가야 되는 곳? 의무적으로? 근데 뭐 배우려고 가는 거보다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점수도 이미 안 되는 걸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많이. 왜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출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교 수업은 거의 안 들으려고 하죠. 굳이 뭐 다른 과목, 특히 뭐 기술과정, 체육 이런 이제 수능에 안 나온 과목들은 아예 듣지도 않고 이제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하죠, 보통. 원래 보통 선생님들은 말리죠. 말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퇴를 거의 밀어주셨어요, 결국은. 왜냐, 학교에서 공부할 마음이 아예 없는데 학교에 잡아두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정시 공부에 모든 걸 거는 게 이 학생을 더 좋은 대학으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너가 해서 너가 가야 되니까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 이제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퇴를 하지 않고 다녔다면 그냥 수시 조금 맞춰서 제가 원하지 않는 대학이더라도 그냥 점수 맞춰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인 이유는 내신?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내신 따기는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수시 챙겨야 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수시 챙기는 것도 어려운데 정시 챙기는 것까지 어떻게 그걸 혼자 다 하냐는 거죠. 저는 저희 학교가 그 고교학점제라서 등급을 애들이 다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1등급을 다 받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학교를 가려면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비교과도 빵빵하게 채워야 되고 최저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수능, 내신, 비교과를 다 챙겨야 되는데 어차피 수능을 할 바에는 그냥 수능만 하자. 너무 다 챙기는 게 힘들었어요. 의대에 진학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은 내신이었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혼자 정말 재수생들이 마치 치열하게 정시 준비하던 것처럼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신이 망한 상태에서는 이게 제가 과거에 내신을 망쳤던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되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내신 공부를 계속 했다면 지금 정시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못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1학년 1학기) 성적이 건데 대학이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1학기 성적 딱 나오면은 우수생 중에 상위권 중에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시험 봤다가 잠깐 미끄러졌어. 그러면요 좌절을 해버려요. 적어도 의치한약 정도 가고 스카이 정도 가려면 내신 등급이 이렇게 미끄러지면 갈 수가 없어요. 2, 3학년으로 가면은 그 모집단 수가 일단 적습니다. 그러면 뭐 그 과목을 듣는데 1등급 받을 수 있는 친구가 1명, 2명. 이러면 정말 그야말로 등급 따는데 사실상 1학년 때 교육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절대적이죠. 내신 성적이 무너지면 수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신으로 들어가는 전형이. 그럼 2학년, 3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아깝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어차피 수능으로 뽑는 것도 40%나 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1년 만에 되면 좋고 안 되면 2년 만에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수능 보고랑 똑같지 않냐 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수능이 늘어나는 것과 이 자퇴생이 늘어나는 거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반에 저 포함해서 4명이 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수업 형태 자체가 수능처럼 어떤 사고형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신하면 보통 암기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게 저에게 별로 이렇게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듯한 느낌의 수업을 한 오후 4시까지 받고 저는 저대로 수능 공부를 하고 이러는 게 살짝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정시를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교과서 펴놓고 밑에다가 문제집이나 노트 같은 거 펼쳐놓고 이렇게 조금씩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집중 감시 대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안 걸리려고 이제 요만한 종이에다가 암기할 거라던가
풀 문제들을 다 적어갔어요. 교과서에다 풀라고. 그렇게 적어갔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되게 이걸 만드는 시간도 꽤 걸려요. 매일매일 그거 만들고 거기서 한정된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전 너무 회의감이 컸었어요. 학교 선생님분들이 수업을 안 듣고 정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좀 공부를 못하게 막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내신 공부 안 한다고? 네네. 학교 수업을 안 들어서 그것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의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 생긴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워낙 이제 의대나 메디컬 라인을 가려면 요구하는 수능 점수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내가 학교 공부를 하면서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높은 학교를 목표하지 않아도 학교 공부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조금 수능이랑 학교 내신 시험이랑 좀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신 시험은 너무 지엽적이에요. 이거를 잘 푼다고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에 내가 수능 문제 몇 개 더 풀면 좀 더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조언이나 수업이 방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어떤 게 자기한테 입시에 유리하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요. 정신 어떻게? 다른 거 신경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오로지 수능만 보면 된다. 그건 뭘까요? 그 친구는 학교 교육 자체가 사실상 자기의 진로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학교 자체가 이미 입시를 위한 어떤 거쳐가는 그런 거라는 것이 사회가 이미 이제 그렇게 공론화되고 더욱 안타까운 거는 애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주입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공교육 붕괴의 핵심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해가지고 수능을 준비해서 정시를 치르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조준희입니다. 등록금이나 교재비 같은 거는 이제 사설 장학재단을 통해서 제가 지원을 받았고,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 들어오기 전에 알바를 한 2에서 3달 정도 했거든요. 그 돈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입학을 해버려서 미리 공부를 했거나 그런 애들을 쫓아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다른 애들은 이제 그 부분에서 이미 응용학습에 대한 내용을 풀고 있다 보니까 이미 공부한 양에 대한 격차? 보통은 1학년 거는 기본적으로 한 번은 돌리고 좀 더 나아가서 2학년이나 3학년 것도 예습하고 오는 애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다니기에는 제가 집안 사정상 살짝 힘들기도 하고, 이제 대학 입시가 다가오는데 내 성적은 그만큼 이제 안 따라주니까 자퇴를 해서 혼자 먼저 끝내버리고 혼자서 응용학습을 풀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능은 인강이라는 시스템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고, 굳이 인강을 듣지 않아도 제가 인터넷에 검색만 하더라도 수능에서 중요 키포인트를 집어주고 하는 글들은 여러 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은 적어도 학원에서 막 어느 중요 키포인트를 집어주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애들 학원에서 딱 집어줄 수 있는데 전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
공부량을 따라잡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과목이 오르면 다른 과목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또 다음 시험 때는 또 이 과목이 오르면 저 과목이 떨어지는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진짜 메울 수 없는 갭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따라잡히지 않아가지고 되게 허탈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살짝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고등학교 입학 전에 아예 영어 자체를 아예 끝내놓는다거나 아니면 과학 자체를 아예 끝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려면 고2 때는 적어도 고3 수능을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엔 되게 동감을 해요. 보통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해서 하면 잘 된 케이스로 나오잖아요. 근데 잘 된 케이스로 나오면 그거는 좀 흔하다기보다는 예외로 저는 보거든요, 그거. 선생님들이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이미 학원에서 선행이 되어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혼자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힘든데 제가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좀 저 나름대로 잘한다 생각을 해서 좀 당당하게 주변에 기대도 많이 받고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막 쏟아지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거예요. 수업 진행할 때도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대답을 하는데 그런 애들이 대답을 하면 바로바로 넘어가 버리는 구조? 대답을 안 하는 대다수의 친구들 입장은 사실 안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한 친구, 두 친구만 대답을 하면은 바로 넘어가 버리고. 진짜 설명 이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개념이 있어 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과 후 수업도 듣고 학교에서 들으라는 거 다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고 뭐 36페이지를 풀고 있다 갑자기 한 45페이지로 넘어가길래 이거 왜 넘어가지? 하면서 약간 그냥 이거 아니까 너네 넘어갈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이거를 왜 넘어가지? 하면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이거 다 아는 내용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서 따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었고 해서 다들 아는 눈치인데 저만 거기서 모른다고 하기에는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봤던 첫 시험은 상위권의 성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정말 배우지 않은 것들도 나오고 이래서 정말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냥 너네 이거 다 학원에서 배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고 당연하게 그냥 모든 아이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을 해버리니까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단 한 번도 살면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시는 거의 모든 말씀을 거의 필기하다시피 하고 쉬는 시간에도 예습 복습을 계속하고 교과서를 계속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학교 교과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거의 베껴오다시피 해서 내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수학 수업이 특히 그게 심했는데요.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제 문제를 하나씩 다 써놓고 한 명씩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풀고
개념 설명 없이 그냥 배우지 않은 내용에 그냥 문제를 풀게 시키고 틀리면 때리셨어요. 그냥 학교에서는 문제만 풀고 틀리면 맞고 창피를 주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학교에서 뭘 배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수학을 제일 좋아했는데 수학 시간은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싫었고 그냥 그 시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학원만 가서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성적은 제일 잘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게 정말 맞나? 이럴 거면은 학교 선생님이 왜 있나? 그냥 다 학원에서 배우고 말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정말 내가 머리를 써서 배우고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들인 만큼 성적이 나온다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기출 문제들을 막 구매를 해서 그렇게 푸는, 정말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 기출 문제를 푸는 꼼수만 알고 있으면, 편법만 알고 있으면 그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냥 이게 정말 공부를 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맞나, 성적이. 그냥 돈을 쓴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학교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시험은 아무래도 교과서 내용으로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나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 심화된 내용이나 아니면은 좀 기출 문제 같은 거를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다 풀어보기도 해서 이런 내용류가 나올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거죠. 저는 그걸 몰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회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되게. 아무래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퇴를 하긴 했지만 그때는 되게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지원을 받으면은 나도 못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실력 차이가 체감이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막, 와, 저걸 어떻게 따라잡지? 내가 지금 저 아이들이랑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쟤네들을 어떻게 따라잡지? 라는 막막함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있어. 잘하는 애들은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진짜로 학원을 다녀야 하나? 다른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는 것처럼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요즘 사교육 안 받는 친구들 찾기가 힘든 만큼 학교에서도 사교육에 맞춰서 공교육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공교육이라는 게 기본 보통 아이들을 대상으로 쉽게 맞춰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업 막 듣고 멍하고 막 다른 애들은 여기를 다 이해하겠지라 압박감 느껴지고 이러니까 그냥 막 다 하기 싫고 시간 낭비 같고 나는 여기 있으면 그냥 떠밀려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집에서 그냥 내가 이해될 때까지 인강 보면서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퇴했어요.